공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가 목차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목차가 아니라 간명 순서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들으셨을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방향으로 나라는 사람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게끔 툴을 짜놨고요. 그 간명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적절할 듯 하여서 공개 강의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자, 간명하실 때 일단 내가 내 직업 능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간명을 할 건데, 일단 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간명순지에서는 이 운이 어떤 운인가, 이 연운 분석, 월운 분석은 어차피 나의 월령이라는 태어난 계절 기준, 나의 월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천간의 행동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월령의 상생 상극을 의미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월생인데 올해 신월생이 을사년이니까 천간에 을목이 왔죠. 그러면 이 을목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목생화의 시기입니다. 목생화를 위한 초기 단계예요. 근데 그냥 목생화 하면 됩니다. 그럼 신월생의 목생화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수익을 내봤던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 공부하실 때 마케팅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요. 일종의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팔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신월생 기준이에요. 지금 신월생 기준으로 내가 어떤 팔고 싶은 상품, 나의 경제적 가치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잖아요. 임을의 수생목으로 임인 개묘년부터 갑진년까지 내가 임을의 수생목, 임갑의 수생목 등으로, 어쨌든 수생목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창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수생목의 시기에.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마케팅 원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 팔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가상의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고 내 상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너가 이걸 사고 싶다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줘. 너가 이 제품이 필요하면 나에게 문의해줘. 혹은 이 제품이 흥미로우신가요? 그럼 구매하세요 하고 간단한 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면 이거는 유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목생화, 을, 병, 정, 무기, 요 목생화, 화생, 토까지 나의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화하고 더 정교하게, 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데 하시면은 What is funding 이런 거 뜨잖아요. 그게 일종의 수생목한 걸 목생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딩 이전에 검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What is라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플랫폼에서. 그러면 내가 검수를 받아서 수생목, 그리고 진짜로 목생화, 화생토 하는데 What is funding 정도는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구매 수량을 책정해가지고 딱 그 수량에 맞게만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목생화에서 화생토 정도 걸쳐있는 어떤 생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토생금을해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면 금생수까지 해서 내가 직접 생산, 직접 판매,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전 구매해서, 사전 예약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내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남한테 생산 능력을 빌릴 때
미리 수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펀딩 작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생목부터 화생토까지 쭉 이어가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신월생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생목의 시기, 즉 이민년, 계묘년에 당신은 뭘로 돈을 벌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사주 분석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것이 연운의 분석이고, 올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수생목, 계묘, 갑진년까지 내가 팔아봤던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을사년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불려나가라 라는 시기를 설명하면 돼요. 연운 분석 첫 번째, 올해가 을사년이다. 신월의 기토인 저 탁수는 천간 행동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천간 조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내 사주가 어떤 특정 계절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자축, 인묘에서 사시 기준이 아니라 사계라고 해서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해서 4개의 계절적인 게 있고, 요걸로 이제 한난조습이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내 원국의 멘탈, 정신머리가 어떠한지가 분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신월을 하겠습니다. 신월은 난조한 계절이에요. 난조한 계절이에요. 이 난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고, 이 조가 너무 덜 돼서 난이 너무 지나쳐서 조함이 너무 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가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거나 습해서 나의 정신머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이 너무 지나치면 태만해지고요. 예. 혹은 이 난이 조열로 너무 이렇게 화가 왕하면 물론 뭐 이 신월에서는 그런 위험성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 임수라는 시장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시장성을 덜 지향하는 행위로 현재의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요것만 잘하려는 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조후가 이번 운에 내가 들어오느냐, 요런 거를 보는 거고요. 또 이 천간 조후 분석이라는 게 뭐냐, 이 을사년의 운에서 요거를 내가 조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복덕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를 제 원국의 조화와 조후를 분석해서 이 운에 대한 어떤 이점 혹은 안 좋은 점을 바로 요 천간 조후 분석에서, 복덕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분석을 만약에 제가 이민년에 했다면, 저는 이미 천간에 임수라는 조후가 있어요. 임수라는 조후, 임수라는 어떤 저의 복덕적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임수가 너무나 이민년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표현 사실 쓰면 안 되지만 임수가 2개가 됐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임수가 2개가 돼서 제가 경제적인 욕심, 뭔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제 기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6년 보고 가야 될 거를 1년 만에 몰빵 투자하는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이 이민년이라는 게 다행인 게, 저 신월생에게 이 인목이 복덕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덕적 환경, 나를 이끌어줄 환경이 나타난다는 개념과, 지금 제가 신월이라는 특징 때문에 올해 을사년에서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복덕, 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신월이라는 월생은 임인년에 큰일 날 수도 있지만, 제 사주 기준으로는 임수가 이미 있으므로 큰일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이끌어줄 환경도 만날 수 있다. 그 해의 운에 나의 복덕적 요소, 그 다음에 조우적 요소, 나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지의 어떤 그 계절 분석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내가 이제 어떤 환경, 지지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연운에서의 지지는 환경 같은 거예요.
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행위가 정해진 환경 같은 거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신유술로 제가 여기서는 계절적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신유술로 가을 금의 시기인데 인묘진이 있고 사오미가 있고 해자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 전에 화죠? 계절적으로 여름이니까. 그러면 요때는 이제 준비. 그다음에 요 해자축은 활용. 그다음에 임묘지는 이제 성과 도출. 때려 죽여도 이득을 봐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신유술은 안정화 시기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안정화를 해야 또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공부했으면 공부한 거 응용할 시기이다. 신유술 연에는. 그다음에 해자축 연에는 공부한 거 활용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인묘진에는 그 활용한 걸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해내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합충변화 분석은 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운세만 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년 기준으로 하면 준비의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연운 분석에서 천간의 행동 분석했을 때 목생화하는 시기니까 준비한 것을 차례차례 활용하는 준비의 시기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활용할 준비의 시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지의 합충변화 분석에서 을사라는 건 저한테 삼합, 방합, 그 다음에 상충운으로 봤을 때 삼합에도 해당이 안 되고 방합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상충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작년에는 삼합운이었죠. 삼합운이면 뭐다?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토가 들어가니까 공간적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인데 공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좌오묘유는 이제 화되는 거니까 변화의 개념을 넣어야 돼요. 지금 이거 좀 포인트거든요. 좌오묘유의 중기의 삼합년은 화되는 포인트, 변화의 시기다. 제가 만약에 총각이었다면 이제 경자, 신축 뭐 요때는 이제 삼합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 또 화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총각에서 이제 뭐예요? 신랑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삼합을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진 다음에 신이 다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진은 공간적 개념이 들어간 어떤 변화라고 했으니까 뭔가 내 영역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하는 느낌의 공간적 개념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신년에는 새로운 시작,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작적 개념이 삼합의 각 생지, 왕지, 고지적 의미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방합은 뭐 짱짱해지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했다면 방합운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사람들이랑 대인관계 쌓고 내 역할 잘하는 게 방합운입니다. 그리고 상충운에는 내가 내 직업적인 행위를 잘 못하게 되는 특정 요소가 들어오게 되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요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후천적 개념이잖아요. 사후의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거는 이런 운이 상충운을 기준으로 나머지 이게 삼합 방합운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충운까지 얼마 남았을 때 지금 삼합은 지금 방합운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을사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 올해 분석이 끝났다면, 올해에서 내년 정도 사이에 분석이 끝났다면, 이 월운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될지 행동을 나눠 놔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현재 절기의 유형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형이라고 나눴는데 이건 이제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시령, 원령 말고 시령이라는 시간, 정령이라는 정치령, 행동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24절기라는 절기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요. 각 절기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된 걸 바꿀 수 없는 절기가 있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위기와 또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절기가 있고요. 또 각 절기와 절기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냥 퉁쳐갖고 인월은 어떻고 묘월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입춘과 뭐 고구와 처서와 뭐 한로와 이런 것들의 각각의 산업적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봐요. 저랑 상담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저는 이제 하죠. 그래서 요 시점별로 중요한 행위들이 있는데 현재 절기의 유형 분석. 지금 절기가 뭐죠? 오늘 경칩이죠? 경칩은 고정값 같은 거예요. 고정값. 뭐냐면 간목이 을목 안 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 이해하실 텐데 내가 입춘에서 우수 사이에 결정한 행위가 경칩에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주가 크게 세 유형으로 직업 유형을 크게 세 유형으로 생산 가공형이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통형이냐 얘랑 연결해주는 뭔가 유통형이냐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해서 뭔가 긴급 출동 금융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혹은 뭐 철장사 하시는 분들 요런 유통의 철장사 말고요 그냥 그때그때 기회 봐서 쑥쑥 들어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처럼 그러면 이제 요런 유형 같은 경우에 이 경칩이라는 절기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 사주가 생산 가공 유형의 직업군이다 그러면 고정값이니까 그냥 탁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운세에서도 남자친구 바꾸려면 지금 바꾸고 아니면 이제 가는 거다 결혼하는 거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요런 거예요. 그다음에 유통이면 이 고정값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얘들이 잘 연그러져야 내가 뭘 더 벌지, 뭘 덜 벌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해야 될 행위들이 이 유형은 여기에다가 이제 자주 전화해갖고 사장님 요즘 상태 어떠세요? 사장님 요즘 잘 지내시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 생산 가공은 어디다 전화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일 똑바로 하면 되죠. 그럼 서비스 유형은 이 고정값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열심히 자기가 지난 시절에 했었던 행위들에 대해서 나의 강점을 미리 뿌려놔야 되겠죠. 돈이 필요하십니까? 저를 찾아주세요. 명리가 필요하십니까? 저를 찾아주세요. 이러고 명함 뿌리는 시기다. 서비스 유형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고정값에 대한 응용이었어요. 뭐 이게 그리고 뭐 경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절기인 바로 어제까지였던 아직 사실 우수라고 해도 되는데 우수는 뭔가 변화무쌍한 시기거든요. 그럼 이 서비스 직군에 있는 애들은 이 우수의 기회를 살펴야 되겠죠. 뭐가 변하고 있어? 누가 망하고 있어? 누가 뜨고 있어? 이런 걸 살펴야 되겠죠. 그럼 유통은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최대한 내 유통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생산 가공하는 사람들은 이 우수의 시기에 뭐예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절기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월령의 바람직한 행위
혹은 not 바람직한 행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정령사상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알고 행해야겠죠? 예. 묘월에 이사하면은 돼요. 묘월에 보수공사하면 돼요. 예. 근데 그 전에 보수공사하면 안 돼요.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춘분 이후에 보수공사 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미리 고치면 또 고치는 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 한 번에 불러야 인건비 아낄 수 있잖아요. 요런 생각으로 춘분 이후에 고치시면 된다. 집공사. 원래도 그렇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뭐 함부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뭐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절기의 조화, 삼합, 상충, 분석.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그다음에 경칩이 이런 서비스 유형은 명함 뿌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절기의 조화, 이거 이제 지지 조화, 그다음에 천간 조화 다 얘기하는 건데 특정 행동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번이 기묘월이죠. 기묘월이면은 신월생은 기묘월이니까 토생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목극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묘월이니까 목극토가 바람직하고 또 금극목 하기 위한 목극토가 뭐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적용했던 것처럼은 인묘진월이니까 이번에는 인묘진년이 아니라 인묘진월이니까 성과를 거둬드려야 되는 시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상충이냐 삼합이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기묘월이니까 무인달에 이미 상충을 지나왔죠. 그럼 상충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명함 뿌리는 행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그 명함 뿌리는 행위가 진행 중이어서 내가 뭔가 부실한 점, 잘한 점,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운내 뭘 체계화해야만 하는 시기, 재작년부터 돈 벌었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다. 형태를 갖춰 가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인묘진까지요. 지난 시절에 했던 프로토타입 돈 버는 행위 연습 게임을 인묘진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 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되네 안 되네 테스트 다 해봤고 이거 흠이 뭐였네 나 이거 할 때 에너지 너무 소모 많이 했네 이런 걸 통해서 사오미월에는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월생한테 사오미월은 전혀 삼합적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준비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쯤에 그거를 안정화하면 돼요. 머리로 준비하면 되고요. 뭐 통계 내면 되고요. 뭐 이것저것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한 것들을 이제 해자축에 팔 거고 삼합으로 아까 삼합 뭐라 그랬어요? 화되는 시기라고. 월운에서도 똑같아요. 화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프로토타입을 구체화하는 더 정교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게 해자축월이겠죠. 그런 식으로 안정화, 체계화 하는 거예요. 이번 키워드가 체계화였는데 체계화를 준비하고 체계화를 강화하고 체계화를 더 체계화한다. 이런 단계적 의미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주제 연운과 월운 분석 이것만 배워도 뭐 재밌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가을생의 결과가 나오는 인묘진이 원국에 없으면 결과가 아예 없는 건가요? 천간에 을목이 있긴 한데 미토에 근을 두고 있어요. 준비, 활용 글자는 다 있는데요. 대우는 인묘진 가고 있고요. 원국에 인묘진 없어서 결과물 없다면 너무 허무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정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한마디 들으실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상세하게 뭘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료도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 이제 여기서 말하시는 게 대운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원국에 임묘진 없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뭐 내 원국에 임묘진 없으면 안 됨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허무해하지 마세요. 허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할 때 너무 관계성이 없는 정보를 많이 갖다 넣으시면 전혀 해석도 안 되고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필요한 것만 따져보면 돼요. 이 내가 보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원국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또 재밌는 얘기겠죠. 원국 분석은 이제 배워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번 그걸 이제 수업에 목차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요거 하겠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 선천성. 선천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 그 다음에 습관, 인식, 방법, 그 다음에 행동 유형, 타고난 배경과 역할 해서 지지의 뭐 조합, 배합, 이거를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명리 공부 원령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이 개념은 다 아실게요. 이기가 있고 뭐 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팔품이 있고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천성에서 가치관 이전에 명리라는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연이라는 것이 때에 맞춰서 드러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환 법칙, 물리 법칙, 순환 법칙, 화학 법칙, 자연적 법칙, 그 대학에 있는 자연과학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태어난 원령, 그리고 그 원령 중에 그 원령이라는 주어진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계절에 주어진 환경이 있고 그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늘이 나한테 말해줬고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 자연의 순서에 맞게 살기만 한다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인간이란 존재는 하늘이 시킨 거 위에 자기 취향이라는 것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런 너의 선천성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습관은 무엇이냐면 인식은 무엇이냐면 행동 유형은 무엇이냐면 타고난 배경과 역할은 무엇이냐 해서 즉 뭐냐면 선천성이 하늘이 시킨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가치관도 하늘이 시킨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시킨 습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습관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쁜 말로 희기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이 있고 그거 외에 내가 주도하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든 타고났건 내 나름의 선천성, 가치관, 습관, 인식 방법, 행동 유형 그리고 플러스 내가 신월생인데 기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출 수밖에 없는 어떤 지지의 조합, 혜택, 배합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기사 일주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지지의 조합적 이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만물의 뭐 순서에서 동지부터 하지 사이에 병화랑 임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무토가 받아들이면 개수와 정화가 뭐 기토에 의해서 사시순환이 일어나니 이거를 사시로 이렇게 쭉 내리면 사시라는 건 동지부터 춘분까지 춘분부터
하지까지, 하지부터 추분까지, 추분부터 동지까지 이렇게 해서 개병, 정, 임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만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서가 있으니 갑을 경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만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서에 의해서 실제로 각 월마다의 어떤 환경의 큰 틀이 8개로 나눠진다는 것이 팔품이고요. 제가 신월생이어도 신중에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들은 태어난 내 시점에 따라서 각각 무토랑 기토,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무토, 기토 빼고 그 중간에 있는 사령이라는 것이요. 맡을 사자인데 그 사령이라는 것이 15일씩 배속이 돼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계절, 절기가 저는 처서에 태어나서 뭐 지금 얘기할 때 좀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경금사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처서사령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은. 원론적인 거는 그냥 경금사령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 경금사령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무슨 가치관, 무슨 습관, 무슨 인식 방법, 무슨 행동 유형과 무슨 타고난 배경, 신월이라는 타고난 배경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취향,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해진 걸 따르는 놈인지, 정해진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애인지.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보는 배경과 역할, 이제 기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신의 배합을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운에 따라서 기신의 배합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마지막에 지지의 조합과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신을 살릴 수도 자제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신이랑 뭐 희신이랑 잘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요 밸런스가 또 있단 말이죠. 요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원국 분석의 후천성인데요. 적합한 행동. 아까 말한 그 다음에 기신의 적합성. 이거 기신 해 말어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요거까지 이제 분석이 끝나면 나의 직업 형태 구체화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급이 있겠죠? 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여기서 뭔가를 분석할 때는 급을 나누어 봐야겠죠. 그 급을 나누는 방법을 이제 써드리면 이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병화, 임수, 그 다음에 뭐 개수,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간목, 경금이냐, 을목, 신금이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합이냐, 그 다음에 뭐 방합이냐, 합하냐, 그 다음에 상충이냐, 통근이냐에 따라서 요렇게 요 순서로 보면 돼요. 요 순서로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신월에 임수가 천간에 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지지에 있냐, 기토가 있느냐, 신월이니까 무토 있죠. 뭐 그러면은 이 신중 무토 같은 경우에는 삼합 체크, 신중 무토가 이제 삼합 체크를 삼합 체크 이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갑경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얘가 있으니까 또 요것도 동그라. 그다음에 을목이 있느냐. 없으니까 X. 그다음에 삼합. 여기서 만약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 삼합 체크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월령에 따라서 기토가 있는 경우에 삼합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축토나 미토, 축월생이나 미월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한다. 그다음에 상충이 있으면 상충이 원국에 있냐? 그다음에 이 통근은
내가 천간에 있는 요소가 있고 지지에 있는 요소가 있고 희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근 유무, 통근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살피어서 종합화하면은 직업이 이게 대충 이 사람은 이 정도 왕이 될 상이에요. 뭐 미간 말치기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수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어떤 지적 재산권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하나하나 써드리진 못하는데 이거고 이거면 이거네요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지만 원일 선생님의 그 책이 있죠.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책과 유사한 어떤 머시기를 바탕으로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천성 다 검토했어요. 선천성, 후천성까지 검토했으면 나만 알고 끝나 이러면은 너무 얄밉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돼요. 내 가치관에 대한, 그다음에 습관에 대한, 그다음에 인식법, 뭐 멘토 설정 방법, 그다음에 조직 설정법.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너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또 뭐 습관화를 해야 될 거고, 너는 항상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너는 항상 이런 인식법이 없어서 문제니까 이런 인식법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혹은 이렇게 맨날 해봐. 그러면은 될 거야. 제가 또 정경 남들을 단련시키는 그 월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 특기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너의 머리에 저장해 줄게. 습관 너의 머리에 저장해 줄게. 인식법 너의 머리에 저장해 줄게. 그리고 멘토 설정 방법 너의 머리에 저장해 줄게. 혹은 제가 뭐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드려도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조직 설정법. 조직 설정 방법은 나한테 적합한 조직의 형태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는 수평적 조직이 있고 수직적 조직이 있고 나홀로 조직이 있는데 요즘 나홀로 조직도 존재하죠. 네. 그러면은 나 혼자는 못하는 사람인데 나홀로 조직이 된다고요? 할 수 있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몇 가지 안내사항을 또 경우에 따라서 만들어 드릴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도 내 연음 분석, 월음 분석, 원국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가치관, 습관, 인식법, 멘토 설정법, 조직 설정 방법 요거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